자, 안녕하세요. 올해 강경고등학교에서 2학년 부장과 담임을 맡게 된 보건교사 김재웅입니다. 학기 초라 많이 바쁘실 테고 여러모로 심적인 부담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선생님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매년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데요. 제가 만든 구글 설문지를 선생님들이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건 오늘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다가 자칫 몇 가지 문제를 겪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기저질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한 학생에게만 전달되어야 하는 질문이 아니오를 선택한 학생들도 받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에 따라서 적절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손을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자, 건강조사 설문. 보통은 종이 설문지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나면 보건교사는 학생들이 제출한 종이를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확인을 해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그만큼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퇴근을 늦게 하셔야 한다든지 게다가 종이가 너무 많이 소모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학생 건강조사를 할 때 종이 설문지 대신 구글 설문으로 실시를 했고 처음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차츰 극복을 했습니다. 물론 구글 설문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100% 만족스럽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크다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조사를 구글 설문으로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런 방식을 쓰면 100% 수합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100% 수합이라는 것은 종이로 하던 시절에도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많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전자방식으로 보내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읽는 사람만 읽고 읽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안 읽습니다. 다만 구글로 설문을 했을 때 수합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저의 경우엔 건강조사를 실시한다는 종이로 된 가정통신문은 무조건 보내고요. 그 가정통신문 안에 구글 설문지로 접속이 가능한 QR코드와 학생 반번호 이름, 설문을 했다는 학부모의 서명을 받는 칸을 만들어서 회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구글 설문 주소를 단축을 해서 보내는 게 설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리한데요.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주소, 그리고 단축된 주소는 주소창에 그대로 보고 입력하기에는 너무 긴 편입니다. 저는 비틀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단축 주소를 생성해서 보냅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들에게 언제까지 학생이 부모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게 갖다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합률을 이런 식으로 저는 수합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이 몇 번인지 이렇게 번호도 수집을 하는데요. 1번부터 예를 들어서 20번까지 있다면 이 숫자들을 보면서 중간에 빠진 숫자가 있으면 아직 설문 제출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학생의 담임에게 그 학생이 아직 설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문을 독려하시길 부탁드리거나 아니면 직접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다른 학생들 전부 제출했고 아직 이 학생의 설문이 늦어지고 있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니 바쁘시겠지만 오늘 중으로 꼭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면 부모님이 외국인이면 주변의 한국인들 도움을 받아서 제출하기도 하고요. 아이를 키우는 조부모님들도 거의 제출을 합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종이로 드리든지 해야겠지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제가 만든 구글 설문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글에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제가 제시한 URL 주소를 주소창에 그대로 붙여 넣으시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뜰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잠시 뒤 선생님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제 설문지가 그대로 복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된 설문지를 선생님의 학교 사정에 맞게 수정을 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몇 가지 문항을 더 추가하시거나 필요 없을 것 같은 문항이라면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건 설문지를 학부모에게 전송하기 전에 선생님 스스로가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아리 학생들 시켜도 좋고요. 여러 번 시험을 해보시고 발견되는 문제가 없으면 학부모에게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문지를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문제가 건강조사 설문을 중복 제출하면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제출해달라는 것인데요. 간혹 보면 설문을 제출하고 나서 다시 제출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실수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즉 예를 들어 이제 처음 설문에 응하려고 하는데 이미 했다라는 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섹션에서 어떤 문제를 받게 되냐면 왜 다시 제출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항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처음 설문에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건강조사를 하실 때 규정에 따라서 매년 실시를 해오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실시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동의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인데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거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 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동의함이라는 체크박스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즉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만든 것을 보시면 객관식으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가 두 개가 있는데 보기 하나로 동의함만 체크박스 표시되게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런 문항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학년반을 선택하는 것인데 제가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 방식으로 만드는 게 가장 편리했습니다. 학년 따로 반 따로 선택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나중에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실 때 편리하실 것입니다. 학생 번호도 넣게 했는데요. 학생 번호를 넣게 되면 설문을 수행하지 않은 학생을 찾아내는데 편리합니다. 작년에 학교로 방문한 검진기관이 어떠했느냐, 이런 문항은 필요 없으시면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급처치 동의 비동의인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문항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저는 응급처치 동의서만큼은 종이로 인쇄하셔서 친필로 서명까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이렇게 구글 설문으로만 수집을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법정에서 효력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판사들이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도 전자펜으로 친필 서명하는 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면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종이로 친필 서명을 받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서면 양식으로 받으시는 걸 제안해 드립니다. 미세먼지 기저질환자와 당뇨 환자를 조사하는 가정통신문이 추후에 발송되는데요. 저는 건강조사를 할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문항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답변에 따라서 다른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즉 섹션을 분리해놨는데요. 미세먼지 기저질환이 있다고 체크를 하면 미세먼지 기저질환 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미세먼지 기저질환이 없는 학생들은 이 안내를 건너뛰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에 따라서 적절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즉 섹션 지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저희 충남에서는 아침 식사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문항도 있어서 이 문항을 집어넣었는데요. 저의 경우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면 왜 하지 않는지, 그리고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정도를 선택해달라는 문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굳이 이 문항이 필요 없으시면 제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섹션 자체를 없애시려면 답변에 따라서 섹션 이동, 이것을 꼭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외에도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 싶은 문항들이 있다면 수정하셔도 좋고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설문을 다 받고 나면 학교에 따라서는 응답자가 수백 명이 넘는다고 여기에 표시되겠죠. 제가 작년에 통계치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작년에 실시한 건강정보 보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에서 시트의 연결을 클릭하시면 바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열에 대해서는 숨기기 처리를 하면 보기가 깔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타임 스탬프를 가리려면 이건 A열이거든요. 맨 위에 A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열 숨기기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럼 가려지면서 자그마한 화살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화살표를 누르면 숨겨졌던 이 A열이 다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필터 처리를 해줄 건데요. 우측 상단 부분에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필터 처리를 하면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골라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특정 가격대의 물건만 검색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한 적이 있고 그때 학생들에게서 받은 설문지인데요. 열 상단에 와이파이 아이콘 같이 생긴 그 그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제시가 됩니다. 저는 그때 교육학과 보건을 수업했는데 교육학만 들은 아이들의 정보를 보고 싶다면 이렇게 교육학에만 체크가 되어 있도록 하면 됩니다. 여기 빈칸이 생겼는데요. 이 빈칸은 보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답변이 나타나는 열입니다. 지금은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행 맨 윗 상단을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열 숨기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굳이 필요 없는 공간들, 빈칸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열들의 상단을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쭉 드래그해서 열 전체가 선택되게끔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합니다. 열 숨기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굳이 필요 없는 공간이 다 가려졌죠. 근데 난 이걸 다시 살리고 싶다. 그렇다면 이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원상복귀가 되죠. 자, 근데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쭉 옆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름이 가려집니다. 이 스크롤을 클릭해서 좌우로 이동을 하더라도 특정 열은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고 싶다면 그 열의 상단을 클릭해 주시고 화면 좌측 상단 보기 메뉴를 클릭하시고 고정 클릭하시고 맨 밑에 거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제2열까지 고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제2열까지 고정이 돼서 스크롤을 움직이더라도 제2열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A열부터 D열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안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A열부터 D열까지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열 숨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가려집니다.
자, 여기까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가 된 설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경고등학교 2학년 부장 겸 담임교사 겸 보건교사 김재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